감기 걸리는 아이들, 지저분한 교실, 지쳐가는 선생님들. 매일 반복되는 악순환의 한 교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만난 신발을 벗는 아이. 그 아이가 미국 교육계를 뒤바꿨습니다. 15년 경력 교사를 무릎 꿇게 만든 문화 충격.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15년째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오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온 신발로 교실 바닥을 밟고 다니거든요. 진흙, 모래, 풀깃, 심지어 껌까지 붙어있는 신발들이 깨끗했던 교실을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선생님, 바닥에 앉아서 블록놀이 해도 돼요? 아이들이 물어올 때마다 정말 곤란했어요. 바닥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앉으라고 하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유치원 아이들은 원래 바닥에 앉아서 놀기를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끝나면 저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또 닦고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청소에만 매달렸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지겨워 죽겠어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일 반복하는 일이었죠. 가장 속상했던 건 아이들 건강이었습니다. 더러운 바닥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고 배탈도 많이 났어요.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가 자꾸 아프냐고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실 환경이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해봐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원래 학교가 이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뭐라는 반응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교사 일이 싫어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이 이렇게 더러워도 되는 걸까? 바닥에 앉아서 활동해야 하는 수업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15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국에서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이상한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죠. 그 부모님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만이라도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어도 될까요? 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내화라니요. 미국 학교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부모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작은 제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어요. 단순히 한 아이의 특별한 요청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우리 학교 전체를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민이었어요. 정말 얌전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지민이의 부모님은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습니다. 지민이의 아버님은 삼성전자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였고 지민이의 어머님은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계셨어요. 처음 면담을 할 때부터 느꼈어요. 이 가족은 뭔가 다르다는 걸 말이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민이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또 무슨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가끔 학부모들이 이런저런 특별 대우를 요구하거든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겨도 될까요? 지민 아버님이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실내화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미국에서 1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교실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지민 어머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선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니 말입니다. 지민이의 부모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실 바닥이 항상 깨끗하다는 거였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닥에 앉아서 놀 수 있어요. 선생님도 편하시고요. 지민 아버님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매일 청소에 시달리지 않는 교실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할 거예요. 하지만 곧 적응할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적응력이 좋거든요. 지민 어머님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딜레마는 처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고요. 혹시 다른 학부모들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민이의 부모님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일단 시험 삼아 해볼까요?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교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한 아이의 특별한 요청을 들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민이는 작은 가방에 실내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예쁜 파란색 실내화였어요. 아침에 교실에 들어와서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지켜봤어요. 지민아, 그게 뭐야? 친구들이 물어봤죠. 실내화야.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신어.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이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만 유독 깨끗한 거예요. 다른 곳은 여전히 진흙이나 풀잎들이 떨어져 있는데 지민이 주변만큼은 정말 깨끗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지민이의 실내화를 신기해하기만 했는데 점점 지민이 옆에 앉고 싶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지민이 옆에 앉아도 돼요? 아이들이 자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지민이가 친화력이 좋은 아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민이 주변 바닥이 깨끗하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이들도 깨끗한 곳을 선호하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아요. 한 아이가 지민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2주가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이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이 감기에 덜 걸리는 거예요. 다른 구역에서 노는 아이들은 여전히 코를 훌쩍거리고 기침을 했는데 지민이와 함께 놀던 아이들은 건강했어요. 우연일까 싶어서 출석부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학부모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아프지 않아요. 뭔가 달라졌나요? 몇몇 부모님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설마 실내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 달이 지나니 확실해졌습니다. 실내화 시는 아이 주변에만 자연스럽게 깨끗한 놀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작은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바닥에 앉아서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렸어요. 제가 바닥이 더러우니까 의자에 앉아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매일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말이에요. 15년간 고민했던 문제가 한국 아이 하나의 실내화로 해결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제 지민이의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였죠. 실내화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는 지민이네 가족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지민 어머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 가정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지민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지민 어머님이 말했어요. 아, 선생님 신발 벗어주세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정말 깨끗한 거예요. 마치 병원 바닥처럼 반짝반짝했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민이가 바닥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거였어요. 레고 블록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큰 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보통 테이블이나 침대 위에서만 놀거든요. 지민아, 바닥이 차갑지 않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바닥이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노는 게 제일 편해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바닥에 손을 대보니 온돌 난방 때문에 따뜻했어요. 지민 아버님도 지민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서 놀아주고 계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아버지들은 보통 소파에 앉아서 아이를 부르죠. 지민이 아빠도 바닥에 앉아서 놀아주시네요. 제가 말하자 지민 아버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야 소통이 잘 되거든요. 저녁을 먹은 후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서 과일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 어머님은 바닥에 앉아서 지민이 머리를 빗겨주고 계셨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지민이의 부모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닥 생활에 익숙해요. 그래서 집이 항상 깨끗해야 하고요.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는 없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비밀이구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닥에서 놀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창의성도 더 잘 발달할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바닥에 앉아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교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아이들이 지민이처럼 자유롭게 바닥에서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민이네 집을 방문한 후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학급 전체에 실내화를 도입해보자고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제일 먼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며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레이첼? 아이들 건강과 교실 환경을 위해 실내화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내화라니요? 그게 뭔가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지민이의 실내화 실험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실이 깨끗해지고 아이들이 덜 아프고 학습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이죠.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요. 번거롭다고 할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학급만 시범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효과가 있으면 다른 학급으로 확대하고요. 교장 선생님은 한참 고민하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 단계는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큰 산이었어요.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는데 반응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해야 하죠? 존슨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번거로운 일만 늘리는 거 아니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실내화 사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스미스 어머니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이들 건강이 좋아지고 교실이 깨끗해지고 학습 환경이 개선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엔 그런 거 없이도 잘 자랐어요. 브라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굳이 남의 나라 방식을 따라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할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실제로 효과를 봤어요. 지민이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이 감기에 덜 걸렸고 교실도 깨끗해졌어요. 이건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주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민이네 부모님도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닥에 앉아서 놀 수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시범 운영이라도 해보시죠. 한 달만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투표를 했어요. 찬성 12표, 반대 8표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전체 학급에서도 지민이처럼 효과가 나타날까요? 시범 운영 첫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실내화를 깜빡 잊고 오거나 신발끈을 제대로 못 묶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봐요. 역시 번거롭다니까요 라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정말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큰일을 벌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교실 바닥이 정말 깨끗해진 거예요. 전에는 하루 종일 진흙과 풀잎으로 지저분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청소한 상태가 하루 종일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매일 씨름했던 청소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다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이제 자유롭게 바닥에 앉아서 놀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바닥에 앉아서 퍼즐 맞춰도 돼요? 아이들이 자신있게 물어봤어요. 전에는 바닥이 더러워서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했어요. 2주째부터는 건강상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감기나 배앓이로 결석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한 주에 서너 명씩 아팠는데 이제는 한 명 정도만 아프더라고요. 학교 간호사 선생님도 레이첼 반 아이들이 많이 안 아프네요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반대했던 학부모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존슨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 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교실이 깨끗해서 그런가 봐요. 스미스 어머니도 아이가 감기에 안 걸려서 좋네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다른 반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 놀러와서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다라고 감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이 우리 교실이 제일 깨끗해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교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자유롭게 놀다 보니 창의적인 놀이가 많아졌습니다. 블록으로 큰 성을 만들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일 1시간씩 청소하던 시간이 15분으로 줄었거든요. 그 시간에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었어요. 동료 교사들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비결이 뭐야? 내 교실만 항상 깨끗하네.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2달째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반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가 높아진 거예요.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을 들으니까 더 잘 집중하더라고요. 성적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실내화 도입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반의 성공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른 교사들이 제게 와서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레이첼, 정말 실내화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거야? 마리아 선생님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보러 와봐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마리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 교실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교사들이 몰려와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깨끗하네. 우리 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톰슨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선생님들도 하나둘씩 실내화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기뻐하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이첼 덕분에 우리 학교가 혁신을 이루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우리 학교 절반 이상의 학급이 실내화를 도입했습니다.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각 교실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청소부 아저씨도 요즘 청소하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학교 전체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감기에 덜 걸린다더라.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학을 문의하는 학부모들까지 나타났어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육감이 직접 우리 학교를 시찰하러 왔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례는 처음 봅니다. 교육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실내화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다니 말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 타 학교 교사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어떻게 학부모들을 설득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효과는 정말 확실한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우리 학교가 가장 깨끗한 학교로 지역신문에 소개되었어요. 기사 제목이 한국 문화가 가져온 교육 혁신이었습니다. 지민이의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기뻐요. 지민 아버님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로 전학 오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실내화 착용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은 레이첼 덕분에 우리 학교가 명문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작은 문화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1년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혁신적인 교실 관리법으로 화제가 된 레이첼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의 실내화 문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우리 학교도 도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교육 전문지에서도 저를 찾았어요. 미국 교육계를 바꾼 혁신 사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어주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그 기사를 보고 실내화 도입을 시작했어요. 몇 달 사이에 수백 개 학교에서 실내화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혁신 교육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교사 연수에서 강연해 주시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던 제가 교육부에서 강연을 하다니 말입니다. 강연 당일은 정말 떨렸어요. 전국에서 온 1000명의 교사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실내화가 가져온 교육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청중들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교사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정말 감명 깊었어요. 우리 학교도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교사는 1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민이가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이네 가족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문화가 이렇게 퍼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지민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우리 문화가 받아들여질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정말 뿌듯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가족의 작은 제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국 수천 개 학교에서 실내화를 신고 있어요. 한국의 작은 문화 하나가 미국 교육계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아이들은 더 건강해졌고, 교사들은 청소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고, 학부모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민이네 가족과 만나면 우리가 미국 교육에 기여했네요라며 자랑스러워해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실내화 하나로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한국의 생활 방식 하나로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낸 레이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